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간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이 10개가 서로 간에 양간 하나 또 음간 하나 이렇게 해갖고 합을 이루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는데 천간에는 오로지 충은 없고요. 합만 있습니다. 합이 있는데 합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요. 갑기합토가 있고요. 갑하고 기토하고 합해져 갖고 토의 기운으로 바뀌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을경합, 을목하고 경금하고 합이 돼 갖고 금의 기운을 형성하고요. 또 하나는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해져 갖고 수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화하고 임수하고 합이 돼 갖고 목의 기운이 형성이 되고요. 무토하고 계수하고 합이 이루어져 갖고 화의 기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천간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응용까지 가야 되는데 잘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천간합은 그래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요. 그냥 합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양간 하나 그리고 음간 하나 이렇게 짝을 이뤄서 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남녀 부부 유정의 상이다 이렇게도 불러집니다. 남자 여자, 부부는 남자 여자잖아요. 남자 여자의 어떤 그 유정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이 지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이 규칙이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이렇게 되죠. 간목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간목은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간목이 양이잖아요. 양간이고 기토가 음입니다. 음간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됩니다. 합 6번째하고. 그래서 그럼 을목은 뭡니까? 여기 이제 6번째하고 합을 한 거예요. 을목은 그러면 을경이 6번째 이렇게 을경 6번째. 을은 음입니다. 을목 음이고요. 작은 꽃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금은 양이죠. 큰 칼. 그러니까 큰 칼하고 작은 나무하고 합이 돼 갖고 을경 합이 돼 갖고 금의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금 여기 있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병화는 양 중에 양이죠. 양이고 신금은 음이죠. 작은 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신합수 이렇게 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화는 음입니다. 밤시간 음인데 음은 또 이렇게 6번째. 임수는 양. 그래서 정임합 목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마지막에 이제 무토하고 계수하고 6번째 계수하고 합을 해갖고 무게합 화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간은 간단합니다. 이 5가지 합이 이루어지는데 갑기합토 외우시면 됩니다. 갑기합토 그리고 을경합금 이렇게 병신합수 정임합 목 무게합 하 이렇게.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렇게 정임합이 되고 을경합이 되고 갑기합이 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천간합은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양간 하나, 음간 하나 이렇게 짝을 이뤄서 합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갑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기합 5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 간목하고 기토하고 합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응용을 이제 해보는 건데요. 보통 이제 합이 될 때는 아까 5가지 다 포함됩니다. 합이 될 때는 1대 1은 합이 됩니다.
합. 1대1은 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갑목 하나, 기토 하나 1대1이죠. 이거는 100% 합입니다. 그런데 2대1, 2대1. 예를 들어서 갑목 일주가요. 기토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천간, 지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1대1은 갑기, 합, 토 이런 기운이 있고 여기에 갑이 있다. 그러면 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기토,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건 합이 2대1은 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대1. 그러니까 1대1은 합이고 2대1은 불합이다. 이렇게. 2대1은 뭐 갑갑 때 기토라든지 갑일 때 기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아까 을경, 병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대1은 합이 되고 2대1은 합이 안 된다. 3대1이 있어. 3대1.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용할 수 있잖아요. 갑목일주가 이렇게 있어요. 갑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토 합이 안 되죠. 2대1이니까. 이게 2대1이니까 합이 안 되는데 대운에서요. 대운에서 특정한 대운에서 여기에서 갑목이 왔어요. 갑목이. 그러면 하나, 둘, 3이죠. 3개니까 이때는 갑목하고 기토가 합이 됩니다. 3대1은 합이 됩니다. 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갑목일주가 이 재물, 작은 재물 가지고 다투는 현상인데요. 대운에서 갑목이 왔습니다. 이럴 때는 온전히 합이 되는 재물은 일간의 재물이 됩니다. 합이 되는 재물은 일간의 재물이다. 그러니까 1대1도 합이 됐으니까 내 재물이고 적은 재물이지만은 2대1은 불합이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3대1은 합이 됐으니까 온전히 내 재물이 됩니다. 그리고 일간의 재물이 된다. 1대1, 2대1, 3대1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사례를 잠깐 보면서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다음에 사례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갑기합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갑목이 기토가 있고요. 갑목이 있어요.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럼 이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 여자하고 구분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인데 갑기합토 묶여 있잖아요. 1대1로. 그럼 이거는 갑기합토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갑기합토가 되고 안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갑기합토가 되면은 좋다, 나쁘다. 절대 그렇게 이분적으로 구분을 지으면 안 되고요. 갑기합토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찾느냐? 전체 오행을 보고 또 대운에서 어떤 운의 흐름을 보고 그거를 우리가 좋고 나쁜 걸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갑기합토 묶여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제잖아요. 월급처럼 작은 재물인데 작은 재물에 묶여있다. 그래서 이 남자 갑목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작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답답할 수 있는데 그래 이 사람이 언제 그러면 갑갑하면서 빠져나오냐? 대운에서 아까 2대1 말씀드렸잖아요. 갑이 오든지 또는 기가 오든지 기토가 오든지 그러면 2대1에서는 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갑갑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갑기로 묶인 상태에는 대운에서 갑이나 아니면은 기토가 와서 풀릴 때, 합이 풀릴 때 결혼을 하면 좋아요. 결혼.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또. 합이 풀릴 때 결혼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토가 없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은 대운에서 기토가 왔어요, 이렇게. 기토가 왔습니다. 그럼 이때 1대1이잖아요. 이럴 때는 갑기가 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합이 또 될 때 결혼하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간 하나, 천간 하나가 이렇게, 양간하나 음간 하나가 이렇게 짝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언급했어요. 부부 유정의 상이다, 형상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합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때 결혼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재물하고 직장하고 뭐 사업하고 다 달리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갖다가. 그래서 갑기가 되는 게 뭐 좋고 나쁘고 그걸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기토가 있으면 작은 죄는 묻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묻겠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월급 같이 그런 재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이제 결혼 같은 걸 볼 때는 이 부분이 풀릴 때, 2대1로 합이 안 될 때 또 결혼 운이 좋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이 풀릴 때 결혼, 합이 될 때 또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한번 풀어봤어요. 그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응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몇 가지 이제 사례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갑목이 아니고 기토가 있어, 기토가 있는데, 갑이 여기 있고, 똑같은 겁니다. 1대1로 묶였잖아요. 1대1로 묶였어요. 그럼 기토가 남자다, 이 사람이. 남자면은 관에 묶여있죠, 관. 목극토. 관이잖아요, 목극토. 근데 기토한테는 을목이 격에 맞는 관인데, 작은 땅에 작은 을목이 관인데, 갑목한테 묶였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하겠지만은 매우 수동적, 시키는 일은 너무 잘하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뭐 정화라든가 뭐 오화라든가 여기 병화라든가 이런 화가 없다, 화생토가 안 되고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인성이 없으면은 이 수동적인 관의 관계에서 직장생활 못 하겠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상태에서 관을 감당 못 하잖아요, 직장생활을. 이럴 때는 관에 묶여 있다고 보고 자기가 인성이 있나 없나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인성이 없으면 직장생활 하기가 어렵다. 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이성으로 보게 되면 남자에 묶였어요. 1대1로 묶였기 때문에 물론 똑같아요. 여기도 을목이 바람직한 격에 맞는 관인데 갑목이기 때문에, 갑목하고 묶였기 때문에 직장생활 또 수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기토가 힘이 없을 경우에는 직장생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여자들은 또 남자로 보기 때문에 남자로 인해서 묶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면은, 내가 화가 있어가지고 화생토가 돼갖고 강하면은 갑목 남편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약하다, 허약하다 그러면 이 자체도 감당이 어렵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하면은 무조건 뭐 다 감당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운에서 이제, 대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운이 있는데, 이때, 여기 예를 들어서 기토가 왔다. 남자나 여자나 기토가 왔을 때 하나, 둘, 2대 1이기 때문에 이제 풀립니다. 이때가 이제 합이 풀리죠. 합이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능력 발휘가 잘 되겠죠. 합이 풀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남자, 여자하고 약간 다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물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보면은 이제 또 을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을목이 있어요. 이렇게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이 있고 월에 이제 뭐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기토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는 이 사람 남자다. 남자. 기토가 목극토. 재물이잖아요. 재물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갑기합이 없어요. 근데 여기 대운에서 어떤 대운에서 갑목이 왔습니다. 대운에서. 그러면은 이 갑목하고 기토하고 합을 하죠. 갑기합토.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이 기토가 원래 을목의 것이었는데요. 갑목이 뺏어가죠. 뺏어갑니다. 뺏어가는데 을목만큼은 특별하게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작은 꽃나무, 작은 덩굴은 큰 나무를 보면은 햇빛 때문에 햇빛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혼자 받기 위해서 이 나무를, 큰 나무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재물은 갑기합이 되더라도 갑목한테 온전히 뺏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을목이 하나일 때, 을목이 두 개 있다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응용하시는 거고,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런 게 있어요. 이제 보면은 갑목, 을목을 이제 해봤는데 뭐 다양한 사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워낙 사주가 아주 이제 다양하니까는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신금일주 한번 신금일주 한번 볼까요? 신금이 여기에 갑목이 있어요. 옆에요. 이렇게 있어요. 자,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신금일주가 작은 칼입니다. 인성은 나중에 보더라도 작은 칼인데 옆에 재물이 있어요. 금극목. 재물이잖아요. 큰 재물. 이게 건축 다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물도 되고 다 되는데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은 칼은 큰 나무를 재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조그만 수술하는 그런 칼인데 이 큰 거목, 이 거목을 치면은 자기 이빨이, 칼날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100% 재물이 안 됩니다. 재물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갚기가 좋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대운에서 이 사람이 40세 대운에 갑목이, 기토가 왔다. 그럼 한번 보세요. 기토가 토생금, 인성이잖아요. 인성. 나한테는 인성이 되고 갑목은 또 그 강했던 거목이 기토하고 합을 했습니다. 갑기. 그러면 합이 뭐냐? 결국은 갑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면서 이게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해졌다. 이게 100%의, 당초 100%의 힘이 있었는데 70%로 다운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은 갑기, 을경, 뭐 다 쭉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합이 될 때는 당초의 그런 기운이 이렇게 70%, 60%로 다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갑목이 기토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100% 내 재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합이 되는
재물은 일간의 것이다.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신금이 또 비견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땡땡, 갑땡, 신땡, 신땡, 신이 두 개야. 근데 갑목이 왔어요. 재물이 왔어요. 원래는 이거 다투는 거잖아요, 지금요. 물론 얘가 비견이고 얘를 못 취하지만 어쨌든 다투는 관계죠. 다투는 거. 서로가 뜯어먹어도 다투는 관계인데 여기에서 기토가 와가지고 대운에서 기토가 와가지고요 갑목하고 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일간한테. 그러니까 합이 되는 재물, 재를, 재는 일간 것이다. 일간. 본인 거다, 이거예요, 본인 거. 이럴 때 합의되는 게 상당히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보고, 천간합, 각기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이제 임수,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임수일주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나 임수일주가 있는데, 임수가 한 개 있으면은 이제 저수지, 굴곡이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데, 임수가 또 있다. 여기에 또 자수가 있다. 뭐 경이 있다. 그럼 한번 보세요. 금생수가 되고 지지에 임수의 뿔이 자수도 있고 이래서 물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저수지 물이 아니고 큰 강물, 큰 강물이라고요. 그럼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뚝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이 임수물은 강물은 이렇게 넘쳐 흘러가죠. 넘쳐 흘러가요. 이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탁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태양, 병화나 정화를 못 띄운다 그랬잖아요. 못 띄우면은 수극화, 재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임수, 강물, 큰 강물이나 시냇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뚝을 잘 만들어야 된다. 자기가 행위로 하든지, 행위 있죠, 행위. 아니면 직장으로서 뚝을 만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라도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병화나 정화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수일주한테는 이 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뚝이 없으면 이 물은 넘쳐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김삿갓처럼.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일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다. 그럼 기토가, 땅이 있어요. 화생토 바다도 마찬가지. 땅은 작은 땅인데 토극수, 그걸 하는데 남자가 감당 못하죠. 이 기토 남자가 이 임수 여자, 이렇게 강물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아프겠죠. 왜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토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임수는 탁수가 되고 기토는 뚝방이 무너지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여자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대운에서 이렇게 어떻게 기토가 갑목이 왔어요. 아니, 갑인 이렇게 할까요? 갑의 뿔이. 그럼 한번 보세요. 갑기가 됐어요. 이렇게. 이 갑기는 가장 강한 관입니다. 그 뚝방. 그러니까 갑기가 와가지고 이 물을 그냥 가둡니다. 물은 계속 청정하게 샘솟고 금생수가 되죠. 이렇게 생이 되니까 샘솟고 갑기 제방이 잘 나무하고 땅하고 섞어져 가지고 제방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이 물이 바닷가로 잘 흘러갑니다.
뚝방 때문에, 뚝방이 좋아갖고. 그래서 여기는 밤에는 정화를 띄우고, 낮에는 태양을 띄웁니다. 다 재물입니다, 이게. 이럴 때, 이 대운은 너무 좋은 대운이 되죠. 이럴 때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 이럴 때 이제, 대장, 승진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또, 이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니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남자는 물을 착 가둬주고, 재물을 만들어주는, 재물을 띄워주는 남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예가 높은 남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또. 휩쓸려가는 남자가 아니죠. 그리고 반대, 이제 이거를 남자로 볼 때, 남자는 어떠냐? 이 사람이 남자입니다, 이제. 남자. 남자인데 기토가 있어요. 직장생활 못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못합니다.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데 이 조그만 땅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직장이 토잖아요. 토극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내가 행위로 하든지, 행위로 만들든지, 전공을 만들든지, 결혼, 배우자, 결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학문이죠. 이쪽으로 물론 자기가 가고 싶하고 이제 전공하고 싶지만은 실제 만들 때는 기토가 직장인인데 못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기토에는 갑이 잘 오기 때문에 갑기 합토로 이 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갑기가 되는 회사,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겠죠. 전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갑기가 되는 회사가 뭐냐. 여기까지는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도 하시고, 지금은 갑기가 이제 뭐 건축, 뭐 이런 그 업종인데, 갑기가 되는 그런 회사에 가야지 온전하게 여기에서는 재물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국가자리잖아요, 국가자리. 그러니까는, 그때, 합의될 때, 그때, 이게 좋게 흘러가는 운인지요. 또, 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 운인지,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시선, 그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러면은 이제 갑기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천간은, 이제 충인데, 지진은 이제 상당히 충이 많아가지고, 지진처럼 충이 많아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여기서도 충을 또 봐야 돼요. 나중에 보긴 보는데,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천간에 갑기합, 이렇게 여섯 번째로 짝을 이룹니다. 양간하나 은간하나 해가지고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갑기합, 얼경, 병심, 정임, 무게, 이렇게 있는데, 그 합은 이렇게 양간 하나, 은간 하나 이루어졌고, 규칙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5가지가 되고, 오늘은 갑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갑기합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응용을 한다. 응용. 그때, 사주팔자를 보고, 대운도 보면서 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얼경, 작은 나무하고, 큰 칼하고 합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